자, 3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여러분 1차 고사 직전 마지막 학습지 풀이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전자 발현 과정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먼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건 유전 부호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아미노산 서열을 결정하고는 유전 정보는 DNA 염기 서열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DNA를 구성하는 염기가 A, G, C, T 이 네 가지 염기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각자 다양한 유전 정보를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유전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형태의 단백질이라든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을 우리 생명체에 사용하는 게 약 20종류예요. 그러면 이 20종류를 정하기 위해서 염기를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되냐면, 먼저 염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한 자리로 결정을 하면 결국엔 네 개밖에 만들 수가 없죠, 경우의 수를. 자, 그러면 얘를 두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염기 두 자리를 만들면 4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럼 16개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체에 사용한 20개를 만들기에는 4개가 부족한 상황이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두 자리로도 부족하니까 세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돼서 총 64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면 20가지 이상이기 때문에 이 20가지 아미노산을 정할 수가 있는 정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트리플렛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염기 3개로 이루어진 코드라서 트리플렛 코드라고 하고, 이거 우리말로 하면 3염기 조합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염기조합 DNA에서도 염기조합이 있지만 이 DNA가 오늘 배우는 전사 과정에서 mRNA가 되면서 RNA에서도 이런 염기의 조합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이름은 이제 코돈이라고 불러주는데, 그 코돈표를 보고 분석하는 것이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개념도 기억을 해두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DNA에서 mRNA라는 애를 갖다가 만들어낸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유전 정보의 중심 원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DNA에서 RNA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전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R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아미노산들을 배열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을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전사와 번역으로 크게 두 단계로 나눠서 학습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사의 의미부터 살펴보면 DNA 이중나선의 한쪽 가닥을 주형으로 하여 RNA를 합성하는 과정인데, 여러분들 붕어빵 틀을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붕어빵 틀에다가 우리가 이 반죽을 부어주면 결국에는 이 틀의 모양을 갖춘 붕어빵이 나오게 되는 거죠. DNA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주형 가닥, 왜냐면 이중나선이기 때문에 하나를 주형 가닥으로 해서 우리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상보적인 염기쌍을 만들어내면 결국에는 이 DNA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복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전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전사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그 기름종이라고 하는 이 전사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때 혹시 써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반투명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비쳐가지고 그 위에 따라 쓰는 종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전사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처럼 그대로 정보를 복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전사 과정도 크게 세 단계로 나눌 건데, 시작하는 개시, 그리고 길어지는 신장,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종결,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자, 이때 용어들을 좀 기억을 해두어야 되는데요. 먼저 개시 과정부터 보면 RNA 중합효소가 이 자리에 결합을 합니다. 어디냐면 프로모터라고 하는 자리에 결합합니다. 자, 이때 RNA 중합효소가 결합을 하면 DNA 이중나선 일부가 풀리기 시작해요. 풀려야 이 두 가지의 그 염기가 붙어 있는 수소 결합이 끊어져야만 새로운 mRNA의 염기와 결합을 시켜서 상부적인 가닥의 나열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로모터에 RNA 중합효소가 결합하면서 반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걸 개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신장은 이제 한쪽 가닥을 주형으로 잡았으니까 이 주형을 시작해서 DNA 염기하고 상부적인 염기를 계속해서 추가를 시켜가면서 뉴클레오타이드를 결합시킵니다. 몇 번에서 몇 번 말단으로 가냐면 동일하게 5번 말단에서 3번 말단 방향으로 결합을 해서 새로운 RNA를 합성하게 됩니다. 전사가 끝나게 되면 새로 합성된 이 RNA하고 RNA 종합효소는 DNA에서 분리가 되고요. 이 과정에서 DNA는 본인이 원래 결합을 형성하고 있던 이중 나선을 다시 재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점검하고 갈게. 여러분 통합과학에서도 배웠지만 RNA의 구조를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RNA하고 DNA의 큰 차이점은 얘들이 가지고 있는 당에서 차이가 났었죠. 명칭을 아주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당입니다. 그래서 RNA는 리보스를 당으로 가지고 DNA는 디옥시리보스를 당으로 가져요. 그래서 여기서 RNA의 당은 리보스입니다. 자, 그리고 염기는 DNA하고 염기 구조가 딱 하나가 차이가 났었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A, G, C를 가지지만 타이민 대신에 RNA는 유라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DNA 주형 가닥의 염기 A하고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RNA 염기는 T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RNA이기 때문에 유라실인 U가 결합하게 됩니다. 자, DNA에서 전사되는 RNA 종류를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DNA 염기 서열에 저장되어 있는 이 단백질 합성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전령 RNA라고 불리는 mRNA가 있습니다. 일명 메신저 RNA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단백질 합성하는 세포 소기관인 리보솜을 구성하는 RNA를 rRNA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번에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리보솜으로 운반해주는 트랜스퍼 RNA라고 해서 우리는 tRN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의 RNA가 DNA에 전사가 되고요. 자, 밑에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보면은 DNA를 이중나선을 풀어주죠. 이때 결합할 때 프로모터에 결합을 해서 이중나선을 풀고 RNA 합성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 RNA가 지금 합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RNA 중합효소가 DNA 염기서열의 상부적 염기 가진 걸 계속해서 결합시키는 신장이 일어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종결이 일어나서 합성된 RNA하고 중합효소는 분리가 됩니다. 자,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상부적인 가닥들이 결합되는데 DNA 주형 가닥이 A와 결합하는 것은 U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5번에서 3번 방향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합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전사 번역 과정 중에 우리는 전사를 오늘 배웠고요. 이 전사에서 주로 나온 용어들, 새롭게 나온 용어들, 프로모터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있거든요.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부터 배웠던 이 핵산의 종류인 RNA의 특징들을 이용해서 전사 과정의 특징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한 번 더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요약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번역을 마친 후에 우리 또 번역에 대해서 한번 요약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